올해 서울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약 3가구는 역대 최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신고가 거래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양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신고가 거래 비중도 편차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신고가 거래 비중이 최고 28.3%인 지역과 최저 0.5%인 지역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은 신고가 거래가 거의 없는 셈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28.3%입니다. 반포동 레미안 롱데일리 전용 84제곱미터가 역대 최고 가격인 60억 원에 거래되는 등 재건축 및 신축 단지에서 정고점을 뛰어넘는 거래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포 레미안 롱데일리는 신반포 아파트의 3차, 33차, 반포 경남 아파트, 반포 우정의 쇠르, 경남상가를 총 2,990세대로 삼성물산이 통합 재건축한 단지인데요. 우정의 쇠르는 2005년 준공했다가 통합 재건축에 편입돼 지어진 지 14년 만에 철거된 아파트입니다. 2022년경 주변 반포 상가가 평당 600에서 650만원 하던 당시 원베일리 상가를 평당 530만원대에 계약했다가 값싼 자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조합원들 반발로 삼성물산에서 자재 변경을 하면서 10% 넘는 증액을 요구받았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납부로 더 이상 돈이 없어 경매에 붙여지고는 최저치인 1749억에 낙찰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경기가 안 좋아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나가는 상황이 되자 좋은 입지에도 공실이 생기더니 최근에 지하 1층에 농협 하나로마트 입주를 시작으로 고속터미널 물과 연결된 지하층을 위주로 가게들이 속속 입주하게 됩니다. 지하는 공실이 줄어들며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상층은 아직 공실이 많은데요. 상가 주차장 주차권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였어도 반포레미안 홈베일리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34평형의 거래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16억 9천만원, 44.47% 상승해 평균 거래가만 55억입니다. 최고가는 올해 8월 9층 거래로 60억에 등기됐죠. 60억 거래는 대기동으로 한강뷰가 나오는 동이기도 하고 스카이 커뮤니티가 속한 동이기도 한 노얄동입니다. 34평형 매물은 저층을 제외하고 49억부터 최고 65억까지 호가하고 있어 최고 호가로 본다면 평당 2억에 육박합니다. 전세가도 저층을 제외하고는 최고 21억까지 부르고 있는 시세입니다. 가장 작은 19평은 분양가만 9억으로 분양 당시 경쟁률 1873대 1에 달했습니다. 1015세대짜리 34평형 다음으로 세대수가 많은 440세대짜리 46평은 올해 10월 23층이 69억 8천만원, 70억에 가까운 금액에 최고가 거래되었고 최근의 시세 평균마저 64억입니다. 46평 또한 올해 거래 가격 추이를 보면 연초에 비하여 19%, 10억 3,500만원 상승했습니다. 매도 매물은 저층을 제외한 중층 이상에서 63억부터 시작해 풀옵션에 한강뷰 나오는 매물이 90억으로 최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고가 비중이 높은 지역은 뒤를 이어 종로구 27.2%입니다. 종로구의 경희궁 자2단지 34평형은 올해만 해도 상승률 17%, 3억 3천만원 오르면서 최고가 22억 8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경희궁 자2차는 1148세대 14개동 최고 21층으로 2017년 준공한 7년차 준신축입니다. 세 번째 신고가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용산구로 26.5%입니다. 용산구에는 한남동에 나인원 한남이 있죠. 75평, 90평, 100평으로 구성된 341세대 9개동으로 2019년에 준공한 5년차 준신축입니다. 준신축이니 대단지니 하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서울 상급 입지 한복판에 있는 대형 평수 고급 빌라라고 봐야겠습니다. 단지 내 상가의 갤러리아 백화점이 운영하는 고메이 494 한남이 입점했지만 2024년 4월 매출 부진으로 결국 철수하고 내부에는 블루보틀 한남 카페, 아오어 베이커리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카페, 브런치 레스토랑, 미팅룸, 헬스장, 수영장, 농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있지만 평지에 지어진 최고 9층짜리다 보니 일반 아파트에서도 피할 수 없는 앞동뷰는 전세마저 60억인 고급 아파트에 씁쓸한 뷰로 살게 됩니다. 나인원 한남의 75평이 올 초 97억에 거래되고는 7월에 110억 최고가를 갱신해 13%, 13억 상승해 용산구의 신고가 비중을 확 끌어올렸는데 340여 세대 중 매도 매물 11개뿐이기는 하지만 최대 130억짜리 앞동뷰 아닌 매물이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80억이 최고가로
중개 수수료만 해도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43세대짜리 100평형은 매매 거래는 딱 3건으로 2022년 84억에 거래된 후 올해 7월 220억에 거래되면서 162%, 136억 올랐습니다. 다음 순위 강남구, 양천구 순인데요. 앞선 용산과 종로는 도심 주거지역이라는 장점이 작용했고 양천구는 목동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 가격도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고가 비중이 전무한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경우 0.5%에 불과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에도 불구하고 경고점을 뛰어넘는 거래가 거의 없었던 건데요.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일산 두산 위부더 제니스입니다. 2700세대 8개동 최고 59층으로 2013년 준공한 12년차 단지입니다. 위부더 제니스 39평은 2024년 1월 6억 2367만원에 거래되고는 올해 6억 750만원에 거래되어 2.59%, 1617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가격 평균은 6억 5천만원대로 39평 매물 최저가는 6억 9천만원부터 최고가 7억 5천만원까지 있습니다. 39평 역대 최고가가 2021년 7억 7,750만원이었는데요. 이후 6억 중반대에서 약간의 등락을 보이다 최근에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GTX 킨텍스 역세권의 킨텍스 원시티 3블럭입니다. 이 단지의 36평형은 2024년 초 12억 1천만원 거래로 시작해 지금은 11억 9천만원으로 마이너스 1.65%, 2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킨텍스역은 300m 거리의 역세권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는 길을 많이 건너 600m 거리로 좀 멀고 중학교는 1km 거리입니다. 이제 막 개통한 GTX 역세권 호재뿐 통학이나 상권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 개통에도 불구하고 매수세에 큰 반응은 없습니다. 매도 매물은 작년 초 거래가인 12억 1천만원을 최저가로 최고가 17억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 거래가 늘어 신고가 비중이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과거 수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면서 특정 단지의 수요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